안녕하세요. 도식비타민의 내 투자 책임져요. 저 돌비 최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윤식입니다. 네, 대표님 잘 네. 계셨어요? 잘 못 있었어요. 왜요? 지난 한 주가 네. 너무 추워서 네. 어디 물건 보러 가다가 얼어갖고 들어오고 하기는 너무 매번 추워서. 현장을 나가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은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작기 때문에 주택 외 시장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아주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일단 지금 경매가 시작이 됐으니까는요. 지난주에 경매 네. 이야기를 살짝 한번 들어보고서는 우리 시작을 그렇죠. 할까 해요. 요즘 분위기가 사실은 네.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음. 이거 보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한 건 딱 잡아갖고 돈 좀 벌려는데 그럼요. 요즘 분위기 어떤지를 아셔야 그 다음 미래의 투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요즘 지난주까지 경매 낙찰가들을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이상하게 행동했던 그런 어떤 물건 낙찰률 이런 것들 한번 보여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 날이 2월 7일. 그렇죠. 성남지원에서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지원은 이제 제가 그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또 사무실 와서도 결과치를 봐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가격을 썼는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모르는 핫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높게 썼는지 또는 놓치고 간 물건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잘 알 수 있는 지역이라. 확인 사살을 할 수 그렇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네. 요즘은 주택 투자 못하시지 못하죠. 않습니까? 예, 못하니까 상가, 뭐 수익형 부동산, 그쵸. 토지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정자동 쪽에 네. 아파트 내에 상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예, 2월 7일 날 진행이 됐는데 100%였어요. 100%. 여기서 100%라는 거는? 감정 금액 딱 그대로 해서 처음 입찰 기일이 정해졌다. 스타트. 떨어지지도 스타트. 않고. 예, 그렇게 해서 100%에 진행됐는데 그 금액이 5억 1,600만 원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요게 5,600. 실평수가 얼마냐면은 39평이에요. 그러니까 분양 평수로 본다면 1.5배 정도 본다 그러면 한 60평대로 분양을 했을 거라고 봐요. 아파트 내에 상가다 보니까는 층수가 높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요 해당 매물은? 그러니까 경매물건은 몇 층? 2층. 2층. 예, 2층 도로가를 보고 있는. 네. 그래서 가서 저도 이제 봐서 봤는데 네. 저는 솔직히 한 번 정도 떨어지리라 생각을 했고 입찰을 많이 하지 한 번 기다렸다가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 한번 해봤으면 했던 물건인데 현재 뭐가 임차되어 있어요? 다 나갔습니다. 예, 국가대표 펜싱할 수 있는 그 스포츠 센터로 학원을 운영했던 모양이에요. 아주 위치로도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보나 딱인데 좋긴 한데 조금 100%에 들어가기엔 좀 그런 뜻 싶어서 기다려갖고선 들어가겠다 싶어서 일단 시세부터 알아봤어요. 네. 아래 내려가갖고 네. 알아봤더니 네.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 월세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3천이나 5천 정도 받을 수 네네. 있다. 그러면 5억 1,6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250을 받으면은 한 5% 정도 나오는 수익이 대출 안 끼고? 대출은 이제 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대출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전체 내에 그 투자되는 전체 금액을 봤을 때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19명이 들어왔어요. 경매 시장에서 19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좀 많이 들어온 편에 들어갑니다. 예, 한 10명 이상부터는 야 이거 좀 꽤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19명이 들어와서 19명. 얼마에 낙찰됐을 것 같습니까? 5억 1,600에 감정 시세가 5억 1,600이다 감정을 해놓은 이 물건이 월세 250만 원 받는 이 물건이 5억 4천. 5억 4천. 그러면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가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12억 5천이 됐습니다. 12억 5백. 12억 5백. 거짓말. 진짜로. 두 배. 거짓말 치는 거. 2배 이상을 올라가고 내가 그 말이나 돼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낙찰 받아야 할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팍 쓰고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해봤는데 그런 게 이런 뒷담화죠. 2등도 8억 6천을 썼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있다고 보는데 뭔가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뒷조사를 좀 뒷담화를 조사를 해봤는데 뒷담화 전문이세요. 뒷조사 전문. 예. 정자동 한솔 아파트 그 인근이 아마 리모델링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평수에서 약간씩 조금 넓히고 분당 아파트들은 용적률을 다 찾아먹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나오지는 않을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은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를 그렇죠. 다 내 전용 공간으로 만들고 또 계단실을, 엘리베이터실을, 그렇죠. 엘리베이터 홀을 만들고 이렇게 리모델링이 진행돼 있는데 지금 이제 정자동 같은 경우 리모델링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다. 아는 거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아는 거 하나 나왔죠. 리모델링. 건축 기사였죠? 건축 기사. 아유, 네. 아는 거 물어보면 바로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모르는 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호재가 있어서 그 높은 금액에 낙찰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과잉 투자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공급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싹 쏠릴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온다면은 네. 조금 이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보지만 네.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도 네. 인구 수요는 그렇게 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다지 큰 효과는 보지 않을 것이고 뭐 기껏 해봐야 200, 300 정도 받으면 많이 받을 텐데 300, 10억 집어넣어서 300 받는 거 저는 그렇게 뭐 좋은 투자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은 2020 타경 9444라는 물건인데 대표님. 예. 우리가 보통 저렇게 얘기할 적에 네. 2020 네. 타경 이러잖아요. 예, 타경. 타경이 뭐예요? 법원에서 부호를 붙입니다. 보통 우리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소, 가단 뭐 이렇게 붙이고 그 사건별로 이거는 경매 사건이라 그래서 타경이라는 부호를 붙이게끔 되어 있고 약속이네, 약속.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혼 소송에서는 뭐가 붙는데 그 부호가 따로 있는데 이혼 소송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이혼해 갖고 잘 몰라요. 아, 그래요? 협의 이혼을요. 앞에 있는 2020은 2020년도에 이 경매를 채권자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연도고 그 뒤에 붙는 9444는 각 법원별로 1번부터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접수 넘버. 9444번이다. 그러니까 성남지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9444번이라는 부호가 붙은 거는 두 개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시흥동이라고 수성구 시흥동이라고 있는 산인데 이것도 참 이해하지 못하는 물건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존산지라 그러면은 사실 활용할 수 아무것도 없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 못하는 산지인데 보존산지가 두 개로 나뉘죠. 공익용 산지하고 그다음에 임업용 산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대출도 안 돼요. 대출도. 그러니까 거의 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는 이거는 쓸 수 없는 땅이라고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돈 빌려줄 수 없다라는 그런 땅으로 판명된 땅인데 이게 261평이 3억 3,800만 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돼갖고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 같으면 이거 반가격 떨어져도 누가 하나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게 낙찰이 얼마에 됐냐면 28억이 됐습니다. 28억. 3억 8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전산지가? 예, 3억 3,800짜리가 28억이 됐는데 아직 28억이 된 원인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대장동이 여기 다시 들어서지 않는 한 도저히 이건 복구될 수 없는 상황인데. 소장동이 들어서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소장동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 지금 여기서 분명히 우리 다 편집 당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여기 이 물건은 여러분들도 이제 경매 관심 있으시니까 사건 돌아가는 거 보면서 스토리를 한번 쓰셔야 돼요. 이 사건은 이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낙찰을 누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27억에 받았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28억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등으로 보면은 지난번에는 12억으로 누가 2등을 했고 요번에는 7억 7천으로 2등을 했어요. 뭔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채무자가 이걸 뺏기고 싶지 않아서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자, 그러면은 대표님 우리가 지난주 핫 이슈
이렇게 살짝이 조금 음. 알아봤는데 네.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앞으로의 조금 동향을 우리가 뭐 상가 쪽으로가 조금 많을 것이다라는 동향을 우리가 좀 체크를 했었는데 네. 상가 쪽 말고 그러면 또 그렇죠. 다른 뭐가 뭐 네. 우리 경매 시장이 사실은 네. 80%가 주거예요. 주거 시장이 언젠간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것이고 그거에 아마 이번 대선이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또 시장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제가 네. 쭉 임장 활동을 하면서 본 결과 네. 지금 여태까지 시장은 그렇게 시장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다다익선 많이 긁어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자라는 쪽으로 가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는 똘똘한 거 하나로 다 그치. 마무리 져라. 트렌드. 예,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경매 시장을 내가 나가봤더니 거의 나오고 있는 물건들 주택을 말씀드립니다. 주택 시장을 가봤더니 다 8평, 10평짜리 도시형 생활주택만 경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도시형 생활주택만 경매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부동산이며 이해관계인들하고 좀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 조금만 8평, 9평, 10평 이런 데서 살아본 사람들이 그냥 내 몸만 들어가면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엄청 불편한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딱 돼갖고서는 전세 만료 기간이 돼서 나오려고 하는데 다음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미 이제 퍼져버렸어요. 이 조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경매를 넣어서 지금 자기 전세라도 좀 뺄 수 있게 받을 수 있게. 그렇죠. 근데 전세 보증금 8천, 9천, 뭐 1억, 1억 2천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들어갔다가 뭐 2억대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그렇죠. 근데 못 받으니까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네. 그 보증금을 본인이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팔아도 보증금을 못 해요. 그래서 그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해갖고 그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내가 좀 더 깊이 좀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정책의 미스인데 무슨 미스가 되냐면은 지금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주고 있죠. 네.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이 네. 사실은 그 집이 그 정도의 전세 가격이 나가는지 이렇게 확인을 안 해. 확인을 하고 네. 감정 평가를 하고 빌려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무조건 계약서만 들고 가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 하시는 분들이 전세를 갖다가 놓을 때 그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가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아주 높은 금액의 계약서 써줘요. 일명 업계약서. 업계약서. 그래 쓰다 보니까 LH공사에서는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나중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니까 3억에 전세 계약을 썼는데 시세가 2억 5천도 안 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네. 3억씩 주고 2억 5천짜리 집에 3억씩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LH공사나 또는 임차인은 이 경매 집어넣는 거예요. 임차인들은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면서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굉장히 지금 경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잘구레하게 지금 두 채만 갖고 있어도 서울 시내에서는 1억짜리 이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맞아요. 1억짜리 이하라고 한다면은 다가구주택에서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이상이니까 이게 두 채 갖고 있으면은 중과세잖아, 중과세. 빌라도 1억짜리가 없어요. 없어요, 네, 정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작은 거 갖고 있는 거 똘똘하지 못한 것들은 다 손절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지금 조그만 집들 그러니까 8평, 9평, 10평, 12평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뭐 부동산 경매 시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경매 시장은 사실 일반 부동산 매매 시장에 한 선행지수 6개월 정도의 선행을 해요. 여기서 이런 여파가 나오면은 이 시장에서는 한 6개월 후에 그 여파가 파동이 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증상이 나온다는 거는 일반 시장에도 곧 아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처음부터 사실은 지난주 이슈부터 5억짜리가 12억?
저는 사실 그거 말이 돼? 라는 게 띵 한번 침울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런 산을 과연 아까 2억 8천? 3억 3천. 네, 3억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물론 몇백 평이지만은 아 그거를 그래 뭐 그 필요하신 분은 또 어떤 사정이 있겠지. 우리 대표님 아까 얘기하셨던 사정이 있겠지라는 것까지 좋았어요. 앞으로의 우리가 조금 사실은 전망을 한번 해보자 한 대목이었는데 조금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은요. 주택으로 딱 지면 4층까지 뿐이 못 지으니까 네. 피로티 넣는다 할지라도 네. 4개층이니까 네. 많이 못 짓잖아요. 다세대. 네, 그러니까 다세대로 허가를 안 받고 근생으로 허가를 받으면 좀 높게 져요. 네, 그러면은 근생이 들어가야 되는 게 2층이라든가 뭐 네. 이런 데는 상가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요거를 맨 처음에 인허가 받을 때는 상가로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것을 주거로 다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쵸. 불법 건축물로. 이게 이제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이 건축업자들이 또 경매를 넣어요 이거를. 경매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 같은 초짜분들은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크기도 비슷해. 사는 구조도 똑같아. 뭐 같은 금액이라 생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턱 받아요. 네. 받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대출 경매로서 대출은 일어납니다. 네. 네, 대출이 일어나는데 내가 만약에 타인에게 이거를 팔려고 할 때 위반 건축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대출이 안 돼요. 그럼 위반 건축물을 정상화시키려 그러면은 안에 있는 주거 시설들을 싸그리 다 다 원상복구해야죠. 원상복구하고 그렇죠. 근생으로 만들어 근생으로 사무실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쓸 것 같으면 그걸 안 사지. 안 사. 받지.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 있습니다. 특히 인천 쪽에 가면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갖고 1, 2층을 그렇게 뽑아서 임대 놓고 매매하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매하실 때 등기부등본 잘 안 보시고 건축물에 대한 잘 안 보실 거예요. 보셔야 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에 상가로 되어 있느냐, 주거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만 골탕을 먹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경매 함정이라고 그러면 함정이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엔가 내가 네. 얘기를 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네. 막판까지 얘기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얘기? 지난주에 뭐? 우리 지금 뭐 주택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토지 얘기. 토지? 그 중에서도 묘지 팔아먹은 묘지 얘기 네. 지난번에 대표님이 왜 아버님 모시고 네. 오면서 우리가 처음 경매 쪽으로 이제 스타트 이렇게 하시면서가 묘지가 살짝이 한번 언급이 됐었지. 언급이 됐었죠. 됐었죠. 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돈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총 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갖고 있었어요. 딱딱 긁으니까. 네. 근데 우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네. 그 광주 넘어가는 곳에 네. 이제 공원묘지가 있는데 네. 이제 공법이나 뭐 이런 것들 세법 이런 거 다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 공원묘지 내에 사유지가 나온 거예요. 공원 묘지 내 사유지. 네. 그러니까 공원묘지라고 하면은 앞에다가 딱 대문 만들어 놓고 산 하나를 갖다가 깎아서 산소로 다 그렇죠. 분양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네. 개인 땅이 있으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하죠. 네. 근데 공원묘지는 사단법인이에요. 네. 근데 그 땅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으면은 네. 그 사단법인 얘네들이 영농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근데 그게 나와 있는데 그 땅도 상당히 좋았던 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네. 야, 저 땅을 내가 낙찰 받아서 나도 공원묘지로 팔아먹어야겠다. 똑같이. 응? 그래서 딱 가봤는데 거기서 내가 미스했던 게 뭐냐면은 원래 답을 하면 안 되는데 난 답이고 전이고 생각하지 않고서 무조건 공원묘지 내에 들어가 있으면은 민원 발생량도 없고 그러니까 팔아먹기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낙찰을 딱 받으러 딱 갔는데 물기가 좀 있어 보이긴 해. 근데 자리가 너무 좋아. 배산 임수라고 알아요? 아유 알죠. 배불룩한 거. 뒤에 오케이. 네.
뒤에 산. 산 뒤에 산. 오케이. 앞에 물. 예. 그래서 그 바뀌었나? 아유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전문가 아닌데 일단, 뭐 아나운서가 일단, 뭐. 예.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낙찰을 딱 받고 그거를 답을 딱 보고 낙찰을 딱 받고 갔어요 거기를. 그것도 내가 100%에 봤어 100%에. 갔는데 물이 온천수처럼 올라와. 오, 어떻게 퐁퐁퐁퐁? 예. 가보니까 온천수처럼 퐁퐁퐁퐁 올라와. 도저히 돗자리를 할 수가 없지. 땅을 파갖고 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관리 사무실에 가갖고 내가 물어봤어. 거기 이장하시는 분들, 묘 하시는 분들한테 내 땅이 저기 위에 있는데 물이 푹푹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물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쪽 둘레로 유공관을 심으라는 거예요. 유공관이 뭐냐면은 관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그 빵빵 뚫려갖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이쪽 관을 통해 들어가갖고 물이 양쪽으로 흘러나가게끔 그 만들어라는 거야. 근데 또 포크레인 불렀지. 그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렇지 수로를. 예. 그래갖고 유공관을 그 둘레 산소 둘레에다가 쫙 심었어요. 그리고 딱 해놓고서 이제 집에 와서 야 이제는 완벽해졌어. 그러고서는 비 오는 날 이제 잘 됐는지에서 한번 가봤더니 여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용솟음 쳐 물이. 유공관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도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었네. 관도 그게 이게 뚫어놨으면은 그 사이로 흙이 다 들어와갖고 유공관이 다 금방 막혀버렸어. 막혀요, 맞아. 막히지. 내가 그 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 유공관은 이제 묻은 건 어찌 할 수 없고 다 빼야죠. 방법은 다 빼야지. 방법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저 아래서 트럭이 쫙 지나가. 흙을 가득 담은 트럭이 딱 지나가.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판교 신도시 만들 때였어. 그래갖고 트럭 사람들의 흙을 가득 씌워갖고 지나가길래 저걸 딱 보면서 생각이 난 거야. 제가 지금 돈을 주고 갖다 버릴 텐데 여기다 갖다 버려라. 여기다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올라올까? 내려갔어. 그래서 가는 트럭을 세웠어. 여기 트럭 이거 재밌네. 이거 트럭 갖다가 버리면은 얼마씩 갖다가 줍니까? 그랬더니 뭐 얼마만 준대. 필요하면은 공짜로 갖다 주는데 돈을 받고 주는데 그치. 얘네들은 산을 깎아갖고서는 판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갖다가 이제 날려야 되니까 그냥 돈 주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철겁이지 철겁이.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올라오시오. 내 땅 여기 위에 100평 있는데 거기다가 깔읍시다. 4m 깔았어. 4m. 돈 주고? 안 주고. 그 물이 이게 올라와도 한 1m나 올라올까 말까 하는데 이거는 4m 했으니까 그 묘지를 파도 거기까지 내려가질 않아. 완벽하게 묘지자를 만든 거지 내가. 그러고 이제 신난 거야 내가. 됐어 만들었어. 역시 머리가 괜히 큰 게 아니야. 뭐 이러고 내가. 그래도 하버는 못 갔잖아. 하버도 못 갔죠. 하버도 학원은 갔었네. 그래갖고 내가 그 공고를 내갖고서는 이게 하는데 진짜로. 무슨 공고를 냈다고? 산소? 산소는 여기 산소짜리 들어올 사람? 아니, 산소짜리 판다고. 그것 좀 웃기다. 그러니까 산소짜리 산소 필요한 사람, 산소짜리 판다고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다가 한 팀 그 S500인가 타고 오시더라고. 가족을 막 한 깡통을 싣고 왔어. 돈이 많으신 분인데 자식들한테 그 저건하고 싶지 않은 자식들이 좀 해주고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그래서 올라오셨길래 자식들은 이제 자기 돈 써야 되니까 산소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더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세태가 뭐 다들 화장하고 그러는데 누가 이거 옛날 사람처럼 산소로 사갖고 일하고 막 이러면서 막 쫑알쫑알쫑알대요. 딱 올라오더니 노인 양반은 마음에 드는 거야 산소가. 그 자리가. 그래서 아주 내가 제대로 한번 팔아먹은 적이 있어요. 대박 나. 아니 나도 고생 많이 했지. 유공관 그거 했지. 딱 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3개월.
그 기간이 3개월. 4개월째는 내가 돈을 못 받으면 내가 무료 급식소에 들어갈 파야. 그래서 내가 아주 속도를 내 갖고서 빨리 파는 나의 아주 쟁쟁한 저 365일 월세 받는 남자의 진짜 경매 저게 나와 수록돼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거는 그거 사갖고 보시면 돼요. 아주. 365일 월세 받는 발칙한 우리 발칙한 경매. 또 우리 대표님 저서 중에 하나에 요 에피소드가 또 들어가 있는. 그거 저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못 살아요. 유공강에서 물을 막 옆으로 막 물 터져 내려오지. 비 오는데 그거 물길 잡겠다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사람들 와갖고서는 이거 물 척척해서 못 하겠다 그러지. 와 경매가 사실은 쉽게 가가지고서는 우리가 입찰서 써가지고서는 금방 낙찰 받아서 세입자 내 보내고 그냥 들어오고 이것만 보통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의 이 에피소드를 하나 듣다 보니까는 야 경매 진짜 끝판왕 여기까지도 가야 되네. 가는 거죠. 이럴 수도 있네. 이러다가 이제 못 팔면 내가 들어간다. 그런 마인드로. 딱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절실하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절실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윤식 대표님의 또 명언이 나왔습니다. 절실하면 또 길이 보인다. 그럼요. 아니면은 내가 몇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간다. 내가 몇 자리로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기 싫으면 일단 절실하게 해라. 그래서 물건 하나 꺼내달라? 이제 어렵게 얘기해. 땅은 7,500평. 감정금액 3억 2,200만 원에 감정되어 있었는데 7,7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3, 4억짜리 빌라를 1억 정도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